수렴한다 했을 때 그 극한값은 그 수열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상한이 바로 그 수열의 극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두 번째는 단조 감소 수열이면 이때는 짝이 아래로 유계란 말이 짝으로 나온답니다. 단조 감소 수열이고 아래로 유계면, 자, 위로 유계면 상한이 존재하고 그 상한이 극한값이 되고, 아래로 유계면 실수의 완비성 공리에서 하한이 존재하고 그 하한이 그 수열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하한이 뭐가 된다? 인피멈이 그놈의 극한값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유계인 단조 수열, 자, 유계라는 말은 아래로 유계이면서 동시에 위로 유계이면 우리가 유계라 한다 그랬죠. 그리고 단조 수열은 단조 감소 수열 또는 단조 증가 수열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어떤 수열이 유계면 아래로 유계이면서 동시에 위로 유계이기 때문에 요놈이 증가 수열이면 1번에 의해서 수렴하게 되는 거고, 요놈이 감소 수열이다 그러면 2번에 의해서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유계이고 단조 수열은 항상 뭐한다? 수렴한다. 자, 요건 아주 중요한 명제죠. 유계이고 단조 수열이면 반드시 그 수열은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 1번부터, 그쵸? 1번, 2번에 증명이 되면 3번은 자동이니까 1번과 2번을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미리 조금 적어 놨는데, 자, 요것도 여러분 손으로 먼저 화면을 정지하고 한번 꼼꼼하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일부러 교재 요 내용을 인쇄로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중요한 증명들은 반드시 손으로 한번 적어 보셔야 된답니다.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고 이제 선생님 설명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들어보시자.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우리가 적은 줄 믿고 우리가 요 1번의 증명을 우리 선생님 같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수열 xn을 원소로 하는 요 집합을 우리가 S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자, 1번은 전제 조건의 수열 xn이 첫째 위로 유계라고 그랬죠. 자, 위로 유계이면 실수의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자, 요 S는 일단 상한이 존재하죠. 그렇죠? 상한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집합, 그러니까 요 수열을 집합으로 하는 그쵸? 원소로 하는 요 집합 S가 지금 상한을 가지기 때문에, 자, 그 집합 S의 상한을 우리가 작정상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수프리멈 S를 우리가 X라고 이렇게 두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증가 수열이고 위로 유계이면 그 수열의 극한이 요 상한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고, 그쵸? 상한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 게 1번의 내용이기 때문에 집합 S의 수프리멈, 즉 상한을 X라고 뒀을 때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 것은 이제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xn의 극한이 x, 즉 집합 S의 상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이면 된다. 이런 얘기다. 자, 요걸 이제 보면 이제 이 1번이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 자, x-엡실론은 집합 S의 상계가 아니므로, 자, 여기서 요 말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생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자명한 얘기인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x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집합 S의 상한이죠, 상한. 근데 상한도 상계 중에 상한은 제일 작은 놈이죠. 그러면 x에서 엡실론만큼을 빼버리면 무슨 말이겠죠? 요 상한에 해당되는 요 x보다도 더 작아버리면, x가 지금 요 x는 상계 중에 제일 작은 놈이기 때문에 요 x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작아버리면 절대로 집합 S의 상계가 될 수 있었다? 없죠. 당연하죠. 요 x가 상계 중에 제일 작은 놈, 상한이라는 말은 상계 중에 제일 작은 놈인데, 상계 중에 제일 작은 놈이 상한보다도 엡실론만큼 빼버리면, 요놈은 상한보다도 더 작아버리면 요거는 집합 S의 절대로 상계가 아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놈은 x는 좀 집합 X의 상한이고, 그쵸? 상한이라는 것은 상계 중에 하나인데 요놈이 상한이란 말이죠. 그리고 x-엡실론은, 자, 요 상한보다도 더 작은 놈이니까 무슨 말이겠죠? 상한보다도 더 작은 놈이니까 요 놈은
상계가 될 수 없다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 x-엡실론하고 요 상한 사이에는 무슨 말이겠죠? 요 놈하고 요 놈 사이에는 요 집합 S의 원소 중에 하나인 xk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합 S의 요 x가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은 요 놈의 상한이 x라고 하는 것은 요 xn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지금 xn이라고 하는 것이 x보다도 작거나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상한이라는 것은 요 등호가 성립하면 집합 S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집합 S 원소보다도 큰 값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죠. 즉 상계 중에 제일 작은 놈이죠. 상한이니까. 그러니까 요 상한하고 요걸 우리가 보통 요 엡실론 근방이라는데 상한의 엡실론 왼쪽 근방 요 놈하고 상한하고 상한보다 살짝 작은 놈 요 사이에 우리가 요 사이에 집합 S의 원소에 해당되는 K번째 임의의 그쵸 적당한 자연수 K를 선택한 적당한 항이 요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을 만족하는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했답니다. 그러니까 상한하고 상한의 엡실론 왼쪽 근방 사이에는 요 집합 S의 원소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면 이런 말들이 참 생소하답니다.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니까. 자, 무슨 말 알겠죠? 지금 요 놈이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상계 입장에서는 제일 작은 놈. 만약 이 동호가 성립한다 그러면 원소 입장에서는 이 집합 S의 그러니까 이 수열 입장에서는 그쵸? 수열의 제일 큰 원소가 될 수, 제일 큰 최대 원소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요 제일 큰 놈하고 그 놈보다도 살짝 작은 놈하고 그 사이에도 얼마든지 요 수열의 그쵸 적당한 항을 존재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요 표현하고 또 이 xn이 지금 단조 증가 수열이겠죠. 문제 조건에서. 자, 전제 조건에서 단조 증가 수열이라는 자, 수열이고 x는 지금 상한은 결국 s의 상계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이므로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또는 우리가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 이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놈이 성립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증가수열이니까 요 놈이 단조 증가수열이니까 지금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xn이 확실히 xk보다는 크거나 같다 성립하죠. 증가수열이니까. 큰 놈을 대입한 게 작은 놈을 대입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는 자, 먼저 여러분 요 표현을 이해해야 되는데 요 표현은 지금 요 xn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S의 원소고 그리고 x 플러스 엡실론이라는 것은 상한보다는 더 큰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도 기억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원소 중에 제일 큰 놈이 상한이 원소 중에 제일 큰 놈이니까 물론 그것도 상한이 원소의 이 동호가 성립할 때 얘기죠. 어쨌든 등호가 성립 안 하면 원소는 무조건 상한보다 작고 등호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상한하고 원소를 비교했을 때는 항상 상한이 원소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원소는 상한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되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x가 상한이고 xn은 원소인데 이 원소는 x 플러스 엡실론은 상한보다 더 큰 놈이죠. 그렇죠? 상한보다 더 큰 값보다도 xn이 원소는 작다가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왜? 원소라고 하는 것은 상한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상한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더해버리면 무조건 이 원소는 상한 플러스 엡실론보다는 작다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x 마이너스 엡실론이 xk가 x 마이너스 엡실론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이론이요. 요 놈을 그대로 가져왔답니다. 상한에서 적당한 원소를 뺀 값은 요 놈보다 큰 적당한 뭐다? 이와 같은 그렇죠? 수열의 항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이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사실로부터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요 xn 빼기